우리 아산 조방원 미술관에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완 작가와 저랑 같이 콜라보 전시입니다. 그 주제를 금시조로 정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금시조는 이 바다를 쪼개서 용을 잡아먹는다는 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본문이, 원래 인용된 본문이 금시벽해 향상도화라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사 선생께서 글을 평하면서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유래가 돼서 전시 주제에 맞게 이완 작가와 둘이 콜라보하면서 협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금시벽해를 제가 쓰고 향상도화를 이완 작가가 쓰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아산 조방원 선생님께서 작품을 하셨던 간소정액이라는 글, 서예 작품, 그리고 유록 화홍이라는 서예 작품이 있어요. 편액 작품인데 그거를 하나씩 작품을 해서 아산 선생님을 추모하고 기리는 취지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자 자기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최근에 했던 작업들 중에서 대작 위주 중에서도 글자 수가 많지 않고 한 글자 혹은 여기서도 뭐 알파벳 한 글자라든가 한문에서 한 글자, 두 글자 이렇게 짧은 단어나 글자 위주의 작업들을 위주로 작업을 했고요. 특징이라고 하면 기존 서예 작품들, 기존 서예 전시에서 보셨던 아마 그런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대중들과의 소통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서예라는 장르가 그 문방사업, 그 지필연목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크게 이제 전시장에서 노출이 되는 것은 종이하고 먹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종이의 선택, 그리고 먹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먹의 표현력, 먹이 종이가 흡수를 해서 번져지는 느낌과, 그리고 밀도 있게 먹을 다뤘을 때 먹이 종이한테 쌓여지는 밀도감,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작품들이 여기 있는 I하고 M인데, 원래 시리즈 작품에서는 얘가 I임, 그 다음에 파인이 있고 땡스가 있어요. 여기 땡스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했듯이 좀 대중들한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한문을 쓰기보다는 알파벳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편하게 읽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단지 문자성을 띈 서예적인 작품보다는 그냥 한 글자, 점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히 회화성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알파벳들을 해체해서 이미지성을 좀 추가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달팽이 작품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한문으로 쓴 건데 그 돌회자죠. 돌회자인데 쓰다 보니까 저게 꼭 달팽이 형상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목을 일단은 달팽이로 지었던 건데 이 돌다의 뭔가 소용돌이치고 회오리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었고 또 그 에너지들을 좀 느껴봤으면 어떨까? 서예가 가진 힘. 그리고 여기 박자 같은 경우도 사실 박자 저 한 글자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내가 뭘 의도했을까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그냥 저는 관람자의 입장으로서 저게 밝다, 밝은, 아니면 뭐 밝히다,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서예는 이미 단어나 문장을 써놓으면 그 의미를 이미 한정지어 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열어두는 측면에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품 안에 이제 작품 안에 나를 담아내는 것, 작품 안에서 이 작품을 보고 이건 이완의 작품이네라는 게 느껴졌으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그게 나를 담아내는 것이 결국은 나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게 계속 그 서예를 공부를 하면서 그런 찾아가는 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이게 특징을 내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고민하게 된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혼자서 나름 정리를 지금까지 해온 작품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첫 번째는 고전적이라는 거, 클래식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알 수 있는 서예술에서 허락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실험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거, 그리고 어떤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의 서예, 고전 서예로 감상하는 사람들이 감흥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을 내려고 하는 작업, 그 정도 특징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 안 하고 젊다고 생각하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 좀 더 대중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작업, 그리고 설명, 그리고 이제 서예에 대해서 낯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친절하게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대 우리 입장에서. 물론 작업은 고전적으로 하겠지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접근할 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작업들, 그리고 설명들,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그 공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시의 작품에 관한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당부하고 싶은 게, 항상 제 전시회는 항상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제발 읽으려고 하지 마라. 제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본다 생각을 하고 일단 한번 둘러보라. 둘러보고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있다라 그러면 그 작품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씩 알아가면 된다라고 저는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용이나 작품의 어떤 그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가들 몫이죠. 그런 것이 궁금하면 작가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또 내용이 궁금하면 옆에 설명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문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서예술 전시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은 저희들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작가들의 부분인 것 같아요.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 그런데 지금은 꽤 오래 전부터 한자 교육이랄지 서예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감상자들한테 지금 와서 읽어야 된다는 부담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도 원문과 해석도 물론 전시장에 중요하지만 이 직접 와닿는 거 저희들한테 그게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라 했을 때 어려웠던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히려 제가 들어야 될 부분들인 거죠. 작품을 서예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과연 어떠한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가, 특히 고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더욱 중요한 문제죠. 미약한 움직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전시에서만큼은 그런 부담은 조금 덜고 즐기셨으면 하는 게 좀 바람입니다.